여러가지 물체 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퀴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텝 대령이 로켓 썰매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출발하여 5초 만에 1017km/h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때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였죠. 먼저 MKS 단위계로 속력을 변환시켜 볼게요. 지난 시간 강조했었어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로 환산하는 걸 먼저 하라고요. 그러면 282.5m/s가 됩니다.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이때 가속도는 처음 0초일 때의 속도와 나중 5초일 때의 속도 사이의 변화로부터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일종의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죠. 방향은 동쪽이고요.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죠. 속도 변화는 282.5에서 0을 빼고 시간 간격 혹은 시간 변화는 5에서 0을 빼면 되죠. 보통 수식으로 쓸 때 이렇게 괄호에 숫자의 계산을 쓰고 괄호 밖에 공통이 되는 단위를 써줘요. 답은 56.6m/s의 제곱입니다. 자신의 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틀렸다면 어디서 틀렸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텝 대령의 1954년 실험 영상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The fastest man on Earth scorches down a metal track aboard a spectacular rocket sled at Holloman Air Force Base, New Mexico, in the first of a series of tests of pilot safety equipment. The speed of 421 miles an hour attained by Lieutenant Colonel John Stapp may be doubled before these tests are over, but it's already the fastest ever traveled by man in any ground vehicle. The sled is powered by rockets delivering over 50,000 pounds of thrust. A unique engineering accomplishment by Northrop Aircraft to study safety harnesses for pilots who must bail out at supersonic speeds. A new ordeal as science carries man farther into the unknown realm of the jet age. 영상으로 보니까 더 실감나죠? 스텝 대령이 겪은 이 가속도는 약 5.8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약 6배가 되는 셈이에요. 롤러코스터가 중력 가속도의 3배라고 했잖아요. 그보다 2배의 무게감을 느꼈던 셈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뼈가 부러질만 하죠. 여러분이 댓글로 푼 것을 보니 대부분 잘 풀었는데요. 또 많은 친구들이 단위환산 때문에 엉뚱한 값을 썼어요. 그래서 단위환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단위환산에 사용하는 것을 바꿈인자라고 하는데요. 바꿈인자란 숫자 1에 해당하는 두 단위의 비율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가령 1분과 60초는 같은 값이니 1분을 60초로 나누면 단위도 사라지고 그냥 1이 되는 거죠. 분자와 분모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꿈인자는 반드시 숫자와 단위를 함께 사용해야 해요. 당연히 그냥 숫자 1을 숫자 60으로 나눠서는 1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2분을 바꿈인자를 써서 바꿔볼까요? 분을 지우고 초로 바꿔야 하니까 이때 바꿈인자는 1미닛분의 60세크를 써야 할 거예요. 이렇게 미닛이 주어지고 110초가 되는 거죠. 그럼 스텝 대령의 1017km/h를 바꿈인자를 써서 바꿔볼까요? 1017km/h를 분수 형태로 쓰고요.
여기서는 킬로미터와 아워를 모두 바꿔야 하죠. 1017km의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꿔야 하는데 바꾸민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1km는 1000m이니까 1000m per 킬로미터를 쓰면 킬로미터가 지워지고 미터로 바뀌는 거죠. 1아워는 초로 바꿔야 하는데 1시간은 3600초이니까 바꾸인자로 3600 세크 퍼 아워를 쓰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아워가 지워지고 세크가 남죠. 숫자 계산과 함께 단위를 쓰면 282.5m per sec가 됩니다. 자, 어때요? 단위 환산이 어려운가요? 바꾸민자의 규칙만 잘 이해하면 단위 때문에 실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교과서 14쪽의 해보기 활동입니다.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역학수레의 운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빗면 위에 역학수레를 가만히 놓아 역학수레가 내려가는 운동을 기록하는 거죠. 예전에는 시간기록계라는 것을 많이 썼는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동영상 분석이 많이 나와요. 영상에서 수레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서 시간으로 나누면 구간별 속력을 얻을 수 있죠. 그러고 보니 이게 갈릴레오의 빗면 실험 장치와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다만 당시에는 영상을 찍을 수 없었으니 종소리로 일정 시간 간격의 위치를 얻었던 거죠. 교과서에서는 실험 결과가 그래프로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와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역학수레의 위치와 시간, 속도와 시간 사이에는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역학수레의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데 가속도를 직접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값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을 주겠습니다. 교과서 14쪽에 직접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질문은 시간과 속도, 시간과 위치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시간 위치 그래프를 먼저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접선을 0.1초 부근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0.3초 부근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레의 위치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지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계산해 보아야 해요. 이 그래프의 개형만 가지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다음으로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볼까요? 기울기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히 직선이죠.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수레의 속도가 시간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레의 속도가 시간에 정비례하면
위치는 정확히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요. 시간 위치 그래프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간 속도 그래프가 비례라고 하면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참, 여기서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쓰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직선 운동이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방향으로 표기할 수 있어서 이 그래프에서 Y축은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가속도를 묻는 것이었죠.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 바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기울기가 일정하죠. 즉, 가속도가 일정해요.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했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어디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0.1초일 때를 처음, 0.3초일 때를 나중으로 잡아볼게요. 시간 간격은 0.2초, 그 시간 동안 속도 변화는 40cm/s입니다. 계산하면 200cm/s의 제곱이 나오네요. mks 단위로 환산하면 2m/s의 제곱이죠.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예요. 운동 방향과 같죠. 이 경우 운동 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좀 더 수학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이른바 공식이 등장하는 타이밍이죠. 하지만 그래프와 대수식을 동시에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퀴즈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푼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매우 훌륭한 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등속도 운동을 살펴볼 겁니다. 등속도 운동이란 가속도가 0이 되는 특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하철이나 공항의 무빙 워크 정도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등속도 운동일 거예요.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먼저 시간 속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Y축은 속도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도 값이 일정해야 하니까 이렇게 시간축과 나란하게 그리면 될 거예요. 그럼 등속도 운동의 시간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Y축은 위치입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비례하는 직선이 됩니다. 왜 직선이 될까요? 이렇게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를 s라고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t분의 s-0이 되죠. 바로 일정한 값의 속도입니다.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직선 아래의 넓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를 일정 속도 v라고 하면 이 직선 아래의 넓이는 v 곱하기 t, 즉 vt가 되겠죠. 이건 t초일 때의 위치를 의미하죠. 초기 위치가 0이므로 위치 변화인 변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 하나,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해요. 등속도 운동이므로 당연히 가속도는 0이죠. 이렇게 각각 기울기와 넓이가 특별한 물리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콜론 다음에 무엇이 들어갈까 떠올려 볼까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라고 했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이고요. 직선 아래 넓이는 변위를 의미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분석한 관계를 등가속도 운동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죠. 등가속도 운동은 직선상에서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이나 14쪽에서 해보기 활동했던 빗면에서 수레의 운동 같은 것입니다. 먼저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축은 가속도가 되는 거죠. 등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해야 하니까 시간축과 나란히 직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임의 시간 t초일 때 가속도는 여전히 일정한 a가 되죠. 그렇다면 이 직선 아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넓이는 at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 그래프에서 0인데 특별한 물리적 의미는 없습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가속도의 변화율 정도가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의 변화율은 0입니다. 직선 아래 넓이는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AT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입니다. 나중 속도를 V, 처음 속도를 V0라고 썼어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 다음 남은 그래프는 뭐죠? 시간 속도와 시간 위치 그래프가 남았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Y축은 속도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가 된다고 했었죠. 가속도가 일정해야 하니까 기울기 역시 이렇게 일정해야 합니다. 처음 속도를 V0, 임의의 시간 t초 후에 속도를 V라고 합시다. 기울기, 그러니까 가속도는 t-0분의 V0, V-V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를 양변에 곱해주고 V0를 좌변에 넘기면 바로 이 그래프의 시간 t와 속도 v의 관계식이 도출되죠. v는 t에 관한 1차 함수인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y는 ax 플러스 b 꼴인 거죠. y 대신 v, x 대신 t를 쓴 것뿐입니다. 이제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축은 위치가 되고요. 이미 해보기의 빗면 실험에서 보았던 형태예요. 이렇게 2차 곡선 형태가 되죠. 걸린 시간이 t초일 때의 위치 혹은 변위를 s라고 하면 이 곡선의 s는 t에 관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등속도 그래프를 공부하면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직선 아래 넓이가 변위를 의미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의 직선 아래 면적은 이렇게 삼각형과 사각형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각형 넓이는 V0 곱하기 T 곧장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높이를 알아야죠. 속도축을 읽어보면 v 빼기 v0인데요. 이미 아래식에서 구했어요. at가 되죠.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 at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간격 t초에 대한 변이 s는 두 넓이를 더해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세 개의 그래프를 모두 분석했는데요. 한 가지 공식이 더 남았어요. 이 변이식에서 시간을 소거하여 변이 s, 가속도 a, 속도 v 간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속도식을 시간에 대해 고쳐서 변이 공식의 시간에 대입을 하면 a, s, v 간의 관계식이 도출되는 거죠.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세 개의 공식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고 불러요. 중요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등가속도 운동의 시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그래프입니다. 표로 일목요연하게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함수는 a는 상수가 될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했고요. 곡선 아래 넓이는 at죠. 속도 변화량이 된다고 했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함수는 시간 t에 관한 1차 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v0는 y 절편이기도 하죠.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등가속도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죠. 넓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죠. 변이를 의미합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함수는 곧 변이식이죠. 접선의 기울기는 변화해 가는 속도입니다. 곡선 아래 넓이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에 정리하고 보니 뭔가 규칙적인 게 발견되지 않나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 속도 그래프의 속도가 되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의 가속도가 됩니다. 앞서 기울기는 미분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계산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시간 가속도 그래프의 곡선 아래 넓이는 속도 변화량이 되고 시간 속도 그래프의 곡선 아래 넓이는 변이가 돼요. 이렇게 곡선 아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미분과 함께 수학 시간에 배울 내용이죠. 이 물리적 의미의 관계는 등가속도 운동뿐만 아니라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관계이니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시간 속도식과 시간 변이식은 그래프를 통해 구했어요. 공식의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시간 소거식인데 한번 같이 유도해 보겠습니다. 변이식이죠. 시간 속도에서 시간에 관해 쓴 식을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변이식을 t로 묶고요. 직접 대입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대입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하겠죠. t에
a분의 v-v0를 대입해요. 이렇게 되겠죠? a는 약분이 되고요. 여기 v0를 분모를 2로 하는 분수식으로 고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 안의 것을 계산하면 2분의 v 더하기 v0가 되겠죠. 이 분모에 있는 이 a를 좌변으로 넘겨서 쓰고 우변을 계산을 하면 바로 최종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쪽에 있는 확인 문제 볼까요? 10초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같이 풀어보면 가속도는 시간 간격분의 속도 변화죠. 그러면 1m/s 제곱으로 다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등가속도 운동은 직선상에서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었어요.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만 계속 변하는 운동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뀌어도 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기 때문이죠. 흔히 놀이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테마파크에 있는 버티컬 스윙이라는 놀이기구라는군요. 원운동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회전 목마입니다. 사실 버티컬 스윙도 회전 목마도 순수하게 원운동만 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위아래 운동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체로 회전 방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원운동하는 물체의 궤적을 이으면 일정한 길이의 반지름을 갖는 원 모양이 될 거예요. 이때 물체가 운동하는 각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이렇게 접선 방향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가운데 줄이 잡고 있어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줄이 끊어지면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 방향이 확인돼요. 바로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줄은 물체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하는 거죠. 이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데 등속 원동에서 가속도는 중심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배운 것을 키워드만 확인합시다. 먼저 단위환산에 쓰이는 바꿈인자를 배웠고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빗면 운동을 분석했고 각각의 그래프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운동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분석했죠. 오늘 퀴즈 두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 멘트 뒤에 문제가 나오는 거 아시죠? 교과서 14쪽 왼쪽 여백에 풀이를 씁니다. 14쪽에 해보기 활동 작성한 거랑 같이 촬영해 주세요. 200421 물리학 1 학번 이름을 파일명으로 해서 비밀 댓글로 제출합니다.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파일명을 쓰지 않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정리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반드시 파일명을 이렇게 써서 제출해 주세요.
페이지 전체를 촬영해서 올린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쓴 것만 근접 촬영해서 업로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하시고 다음 시간은 4월 23일 목요일 5교시입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